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높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 시장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육성할 산업을 AI로 선택을 했습니다. 2025년도는 AI 시대가 될 텐데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AI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챗 GPT죠. 그로 인해서 구글 천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같은 검색 엔진이 나오기 전까지 구글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구글을 제외한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구글만 사용한다는 것은 수많은 정보들이 구글에 모였기 때문에 또 다른 소비자들도 구글로 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챗 GPT를 통해서 구글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도 검색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다 보니까 오픈 AI의 챗 GPT로 인해서 구글 천하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격차가 여전히 엄청납니다. 11월 오픈 AI가 챗 GPT에 실시간 검색 기능을 도입하면서 오랜 기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해 왔던 구글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챗 GPT를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꼽은 사람은 전체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5% 정도로 지난 6월보다 약 1%포인트가 더 상승했습니다. 구글을 택한 사람들의 비중은 80%에서 78%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즉 2%가 감소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80%가 넘었던 것도 많고 82%, 85% 왔다 갔다 했던 것도 맞지만 이게 70%로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왜냐? 매일 수십억 명이 쓰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1%만 줄어도 수천만 명, 즉 한 국가의 인구수가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 4%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4%밖에 안 되는데 매년 광고 사업 등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 2%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검색 엔진에서 AI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AI 포털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줌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시장 퇴출 위기까지 직면하다 보니까 줌이 AI를 활용한 검색 엔진 서비스로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치를 보면은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4만 명씩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에서는 18,513명까지 떨어지면서 50% 이상 떨어졌고요. 사실상 2만 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AI 포털로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스트 소프트, 이번에 시장에서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기업이죠. 이 이스트 소프트의 앨런을 기반으로 AI 검색 엔진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이용자에 최적화한 AI 검색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AI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생존하는 방향, 그리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퇴출될 것으로 전망이 될 정도로 앞으로의 검색 시장에서 AI가 얼만큼 도입되냐는 시장에서 살아남냐 퇴출되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모든 기업들이 AI 기반 검색 기능들을 다 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출시합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은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출시를 발표합니다. 이 레딧이 어느 정도냐?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2억 명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이 레딧에 대한 게시물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물 기반의 이용자들이 빠르고 궁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끌고 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레딧은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이 레딧 플랫폼 내에 있는 게시물에서만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선보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아니 그러면은 챗 GPT나 다른 기업들의 플랫폼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레딧 부사장은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용자들이 더 많은 레딧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기에서 내가 우선순위, 즉 내가 적은 정보에 대한 정답이 높은 순위로 올라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리까지 이용해서 레딧에 더 양질의 컨텐츠들이 모이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드는 게 레딧의 목적이다라는 거겠죠. 즉 단순히 검색에 대한 기능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 즉 이용자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도 AI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 포털 검색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가 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챗 GPT뿐만 아니라 빙뿐만 아니라 레딧이나 커뮤니티부터 기업들까지 전부 다 검색 엔진이 AI로 돌아가게 될 텐데, 앞으로는 검색 다음은 영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제 점유율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픈 AI가 이번에 동영상 생성 AI인 소라를 출시했죠. 오픈 AI가 지난 2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튜브 같은 영상들도 알아서 얘네들이 소라가 영상을 알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헐리우드도 이제 이 소라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은 영상을 만들 때 굳이 CG 처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일부 사용자만 테스트 차원에서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AI 모델 소라를 출시시켰습니다. 10개월 만에 공개 서비스로 전환을 하면서 챗 GPT를 선보인 지 약 2년여 만에 동영상 생성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EU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한이 됩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모두 다 쓸 수 있다 이거고요. 물론 이 영상에 대한 소라에 대한 기술만 들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영상이나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 유해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업로드를 차단하고 오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들을 적용할 예정이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대로 공개돼도 되나? 라고 싶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막을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생활에서 우리가 봐왔던 영화나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손쉽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웹소설이나 혹은 웹툰 같은 것을 보면서 게임 이 시장에 대한 파일을 기대해 왔었는데 그게 영상화로 시키는 게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이용자가 있고요, 프로 이용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를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인데, 그런 이용자들에게는 매달 최대 50개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달 1000크레딧이 제공되는데, 이 1000크레딧이 쉽게 말해서 이 소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질이 너무 좋거나 혹은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크레딧에 대한 소모량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화질인 이 480에 대해서는 정사각형 영상을 약 5초 길이로 생성하게 되면은 약 20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요. 최대 해상도인 720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1080, 즉 고해상도 자체는 이 플러스 이용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요금제에서는 1만 크레딧을 제공해서 매달 최대 500개를 생성이 가능합니다. 최대 1080 해상도로 20초 길이의 영상 생성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플러스랑 프로를 과연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그 소비자들에게 니즈를 충족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단순한 검색 답변이 아니라 영상 AI를 통해서 AI 상품화로 수익 창출의 기준이 바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즉 지금은 챗 GPT에 대한 답변이 다른 기업들에 대한 답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빠르게 그리고 폭넓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결제를 했다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따라오는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영상 AI를 통해서 제공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자체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죠. 2025년도부터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AI가 동영상을 제작, 편집하는 것을 넘어서 SNS 플랫폼과 연계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AI를 사용해서 실감나는 릴스를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 왓츠앱, 스레드 등 메타의 다른 SNS 플랫폼에도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무비제는 AI 모델은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 그리고 크리에이터, SNS 인플루언서 등 창조 작업 툴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게 그냥 한 번에 사용하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상업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예능, 오락산업, 광고를 넘어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수익 창출이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AI 동영상 시대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봤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유튜브였죠. 그 유튜브 분야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구글이 최신 생성형 AI 비디오 모델인 배우를 공개하면서 그 분야에 뛰어들게 됩니다. 실제 영상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실제 영상과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튜브의 쇼폼 서비스인 쇼츠에서도 배우를 활용해 AI 6초 분량의 동영상을 자동 생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흔히 봐왔던 쇼츠들, 즉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들이 6초짜리, 5초짜리, 20초짜리, 30초짜리 AI 기능을 활용한 쇼츠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거고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영상들, 즉 지금 보고 계신 일반 유튜브 영상들도 10분, 20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 플랫폼 선두 유튜브에서도 AI를 활용한 영상 업로드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서 AI 비디오 모델이 상용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2025년도 AI의 새로운 격전지는 영상 AI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플랫폼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기업은 바로 M83입니다. 이 M83 같은 경우에는 시각 특수효과 전문인 이 VFX 전문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에서 국내 매출 1위 기업이 바로 M83이고요. 현재 OTT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곳도 있고 영상 AI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각 특수효과 기술이 계속 사용이 확대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을 그냥 만들고 짜붙이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지우고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비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우주복을 입고 강아지가 헤엄친다던가 그런 비현실적인 시각 특수 효과 기술 자체가 계속 사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작품의 VFX 작업을 담당한 직원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노르웨이의 VFX 기업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확보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기업 선점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